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Practical Electronics for Inventors 해가지고, 제 3장. 여기는 이제 베이직 일렉트로닉스 킷 컴포넌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부품, 전자 부품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3장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RLC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와이어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인데 아마 이제 2장보다는 좀 내용이 조금 이제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거 형태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좀 이제 가볍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3장도 이제 좀 내용은 그냥 열거 형식으로 쭉 이렇게 오는데 이게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한 4파트나 5파트 정도로 좀 잘라서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와이어하고 뭐 와이어 관련된 내용, 그다음 뒤에 가면 이제 배터리 뭐 이런 이제 류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보면은 와이어, 케이블, 이제 커넥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어떤 와이어 뭐 케이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닥으로 이제 꼬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닥 뭐 이런 이제 와이어들이 있다 하는 거. 여기 이제 솔리드 이제 스트랜디드 와이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닥이라고 할 때 여러 가닥이라고 할 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트랜스포머 열 많아 있는 1차적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리저 와이어 여러 가닥인 와이어를 썼는데 그때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처럼 이렇게 좀 트위스트로 뭐 이제 트위스트로 이렇게 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아야만이 어떤 이게 이제 자기적으로 이제 좀 결합이 잘 되어가지고 어떤 노이즈도 서로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발열도 이제 적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리치 와이어 여러 가닥으로 했을 때 왜 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실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폐를 위해서 이제 블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와이어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 AWG 이제 규격 요거는 이제 미국 규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킬로미터당 여기 보면은 이제 킬로미터당 이제 뭐 저항 그 다음에 뭐 전류량 뭐 이런 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 따라서 성경이 크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뭐 작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류량이나 저항이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류량하고 이런 걸 우리가 좀 참조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와이어 요 게이지가 이제 요 작은 게 요게 이제 좀 이렇게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번이 이렇게 작을수록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요 지름이 나와 있죠. 지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AWG 넘버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은 이게 가능선이다. 그 다음에
AWG가 이제 크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굵은 선이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틴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주석도금 여기 보면 주석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도금이 된 이제 솔리드 버스 와이어로 되는데 요거는 보면은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요 PCB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PCB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리워크할 때 이렇게 이제 가는선으로 이리 하죠. 이제 그런데 이 주석 도금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납땜하기가 좋다는 거죠. 납땜이 용이하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구리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제 외부에 코팅이 되죠, 코팅.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솔더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팅을 벗겨내야 이제 우리 칼로 이제 이렇게 벗겨내야 이제 코팅이 가능하죠, 이제. 근데 요 이제 이 주석 도금이 된 이제 이런 와이어는 그냥 가해 피부만 이렇게 벗겨내면은 바로 이제 안에 이제 코팅이 없기 때문에 칼로 이제 벗겨낼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솔더링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PCB 요런 이제 리워크 작업할 때 이제 뭐 좋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게 뭐 스피커 와이어로 되는데 뭐 과거에 이제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두 개의 선으로 이제 이게 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넷 와이어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팅, 바니쉬 코팅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선이 많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납땜하려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칼로 이제 벗겨내야죠. 이제 벗겨낸 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솔더링이 가능해진다. 이제 요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뭐 페레테 코어에 감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납땜하려 그러면은 이제 코팅을 벗겨내고 이제 납땜을 하죠. 아니면 코팅을 벗겨내려고 하면 납조에 이제 이렇게 담갔다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와이어가 이제 우리 마그넷 와이어다. 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트윈드 리더 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요 보면 이제 뭐 통신 같은 데 많이 쓰죠. 통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리본도 있고 트위스트 와이어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와이어들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케이블이 아주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여기 좀 이제 상당히 그 외에도 이제 좀 이런 다양한 이제 케이블들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우리가 일일이 이제 뭐 설명을 뭐 좀 하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도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케이블이고 요까지는 이제 뭐 케이블을 보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리본 케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는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또 이리 알고 있으면 이제 좋은 게, 그 이제 그 전기전자 분야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자기가 이제 쓰는 케이블, 그 다음에 쓰는 커넥터, 이런 이제 그런 것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쓰다 보니까 사실 이런 다양한 커넥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 좀 잘 알기가 어렵죠. 이제 일부러 내가 찾지를 않으면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런 케이블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평소에 어떤 하지 않던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할 때 이제 어떤 다양한 이런 케이블들이 있다는 걸 알고 설계를 하면은 이제 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쓰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어링 커넥터 뭐 심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도면 작성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호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기호들을 이제 쓰면 좋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이제 실더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제 모른다 치면은 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클로저나 이런 이제 표시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표시했냐 하면은 이제 요 책 딱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가지고 왜 니 맛대로 설계했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이제 커넥터를 표시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런 기호들을 쓴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보면 우리가 이제 와이어 케이블 커넥터 할 때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고주파일 때 사실은 이제 좀 고주파일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저주파일 때 이제 그 보이지 않던 이제 분포 용량들이 숨어 있는 R, L, C 등이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고. 그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RDC, RAC 해가지고 이제 그 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주파수가 커지면 클수록 되는데 이제 와이어 게이지가 WA 게이지가 이제 이 10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RDC하고 RAC의 비가 이제 그 거의 한 900배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교류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어떤 DC 성분에 대한 어떤 AC 성분에 대한 저항은 거의 900배 가까이로 높아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주파로 이렇게 할 때는 거의 영홈에 가깝던 어떤 그런 이제 그 케이블의 저항이 그냥 주파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그 어떤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유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스킨 이펙트, 뭐 이제 근접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킨 이펙트 이제 우리 표피 효과라고 하죠. 표피 효과. 그러니까 저주파일 때는 이제 전류가 이 이제 도선 이제 우리가 이제 단면 전체로 이렇게 이제 전체 이렇게 흐르는데 전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제 흐르는데 이제 이게 하이 프리퀀시가 되면은 이제 그 이게 전자들이 이제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표피에서만 흐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표피의 고주파일수록 이제 표피로 쏠리냐 하는 거는 이제 요 영상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요걸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이제 표피 효과의 어떤 특성이 이제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단면적을 통해서 흐르는 면적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AC에 대한 이제 고주파에 대한 그 임피던스가 이제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케이블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전자기장을 이제 또 우리가 차폐하는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을 핸들링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달라진다는 거하고 특히 이제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요 자기장하고 전기장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그 케이블 내에 이렇게 가둘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뭐 RF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동축 케이블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어떤 이제 신호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좀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고주파일 때 어떤 이제 임피던스 특성이 이제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주파로 갈수록 어떤 케이블의 어떤 이제 요 등가회로, 케이블의 등가회로를 보면은 이제 그 LC가 반복되는 구조로 이제 된다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전송 슬로의 임피던스 특성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루트 이제 C분의 L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다. 뭐, 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송 슬로, 이건 전송 슬로죠, 이제. 이 프리스페이스는 이제 우리가 공기 중으로 이제 그 방사하는 거죠. 이제 방사할 때 이제 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이제 임피던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슬로 우리가 이제 도선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임피던스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임피던스 특성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아가야 될 거는 어떤 이제 그 요렇게 L 값이 그러니까 L 값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 특성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 값이 이렇게 이제 그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이제 좀 구조적인 어떤 기구 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주파 이제 그 신호를 다뤄야 되는데 어떤 케이블의 어떤 그 특성 임피던스 뉴턴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할 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케이블이 이제 A라고 C값 주어지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은 이제 A라고 C값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동축 케이블이나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평행인 어떤 이런 어떤 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RG 59-A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73옴이 나오고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사양에 보면 이제 L하고 C 값이 있답니다. 있어 가지고 계산하면 73이 이제 13옴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되고 근데 이제 요 RG58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하고 C 값이 이제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구조적인 어떤 이제 사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런 586가 이제 이렇게 뭐 LC값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자료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찾아보니까 그 대부분 다 또 LC 값이 이제 요 표기가 좀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입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구조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그 특성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특성 임피던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요 부하고 우리가 이제 그 임피던스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이 선로의 어떤 임피던스하고 부하의 임피던스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부하의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일이 이제 반사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통과되는 이제 그 되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통과되는 임피던스 이제 요 보면은 주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어떤 특성 임피던스가 부하 임피던스보다 크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전달되는 이제 신호의 이제 주기가 커진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되면은 이게 주파수가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잘 되면은 이제 그 이 반사도 없고 일단 이제 그 주파수 변화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임피던스 매칭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은 일단은 내가 이제 특히 교류 신호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반사도 이제 좀 최대한 적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막 나는 이제 뭐 100메가헤르츠 보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받는 쪽에서는 뭐 100, 뭐 200메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매칭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 내가 쓰고 있는 케이블 그다음에 그 케이블에 따르는 이제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이제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뭐 반사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좀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 해가지고 이제 반사돼가지고 오는 파형이 또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이는 그걸 이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사가 됐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거하고 뭐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또 계산을 또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임피던스 매칭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매칭이 안 됐을 때 이제 내가 전달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매칭이 안 됐을 때 주파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제 55mm로 이제 보통 이제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자료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파워적으로 전력이 이제 가장 잘 전달되는 게 35mm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전달되는 이제 그 임피던스가 35mm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5는 뭐냐면은 감쇄가 가장 이제 적은 임피던스가 이제 75mm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이제 가장 잘 되는 게 이제 35mm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감쇄가 너무 많이 되어 버리죠. 이제 우리가 전력 위주로 이제 35mm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감쇄가 많이 되어 버리면 안 되고 근데 또 이제 그러면 감쇄를 이제 가장 적게 이렇게 하려고 이제 77호 보내다 보니까 전력 전달이 거의 뭐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전력 전달이. 그래서 이제 중간점으로 찾은 게
이제 5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전도도 어느 정도 되고 감쇄도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좀 작은 이 포인트가 요게 이제 우리가 5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송슬로 동축 케이블 같은 거 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55, 55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55을 쓰는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이참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임피던스 매칭, 그 임피던스 매칭을 어떻게 하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보면 이제 이 트랜스포머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스튜브를 써가지고 이렇게도 이제 뭐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트랜스포머 말고 보면은 이제 그 요 4분의 1 파장을 이제 중간에 삽입해 가지고 이렇게 삽입. 그러니까 이제 람다분의 그러니까 4분의 1 파장을 이렇게 삽입해 가지고 또 임피던스 매칭을 시키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할 때 이제 어떤 그런 요런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는 우리가 뭐 과거에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게 납축전기죠. 납축전기. 그래서 이제 충전할 때 이제 화학식이고 이제 방전할 때 화학식 뭐 이렇게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그 전해액이라고 있는데 전해액.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그 이온을 잘 이제 그 전달 시키는 뭐 이제 그 물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어떤 그 리튬 이온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 전해액이 기본적으로 있죠.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그 플러스 이온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자는 이제 그 전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외부 그 이제 전선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지 요거는 이제 충전 불가죠. 1차 전지 충전 불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쓰면 끝이죠. 이제 뭐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게 1차 전지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그 이제 충전이 이제 가능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고 뭐 이런 특성이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를 이제 그 사용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배터리 어떤 요 특성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배터리가 아주 이제 중요한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어떤 이제 특성을 참조를 뭐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특성표가 있다는 걸 알면 이제 이것도 좋은 정보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배터리를 이제 셀렉션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저 책에 보니까 이 배터리 특성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이제 배터리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좋죠. 근데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제 뭔가 배터리를 이제 좋은 걸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막연하죠. 이제 막연한데 이런 어떤 도표가 있으면은 이제 이 도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면은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배터리 용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뭐 몇 미리암페어 이제 우리 그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800mAh 이렇게 표시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그 방전할 수 있는 양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1800mAh라고 그러면은 내가 1800mA를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제 그 부하로 흘릴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근데 만일에 내가 이제 실질적인 부하가 이제 120mA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15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1시간이고 요거는 이제 그 1시간 동안 흘리는 전류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2020A를 이제 1시간 동안 흘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일에 이제 그 뭐 1A 흘린다 그러면 20시간 쓸 수 있다. 뭐 이제 일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시 아까 이제 그 1800mAh 같은 경우는 내가 1800mA를 흘리면은 1시간 더 쓰고 요게 일시라는 얘기죠. 이제 일시.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게 뭐 배터리 잔량 이제 잔량 표시 회로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뭐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회로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뭐 굳이 이 회로를 이제 안 써도 되는데 혹시 이제 회로를 아주 단순하게 그냥 LED로 이제 레드 그린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배터리 잔량 표시를 이제 좀 간이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특별히 회로가 이제 좀 복잡한 회로를 쓰기 싫다 그러면은 요 회로도 제가 볼 때는 뭐 좀 참고를 해서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케이블하고 이제 케이블 위주로 좀 이제 설명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케이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케이블에 따른 이제 종류, 그다음에 어떤 이제 용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기호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전기의 특성으로 볼 때는 고주파일 때 이제 이 케이블의 어떤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되면은 이제 신호가 이제 반사되거나 또 통과되는 어떤 이제 전달되는 이제 신호가 그 이제 어떤 매질이 바뀌었을 때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좀 좋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좀 저도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이 좀 영상을 좀 준비하거나 찍을 시간이 좀 많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바쁜 가운데도 틈틈이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오는데 뭐비 피해 없도록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